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빠르게 변한다. 기술, 사회, 경제, 인간관계까지. 변화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라. 스토아 철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이렇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선택의 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준다. 현존재로서 나를 발견하라. 하이데거는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스스로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너의 존재는 내가 선택한 방향에 의해 정의된다. 이것은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트렌드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 하이데거는 이 질문들이 우리를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자유 속에서 책임을 지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회적 변화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선택들은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런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삶을 만들어가라고 말했다. 너의 삶은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철학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내면의 기준을 세워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기준을 따르라고 말했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가치다. 현실에 발을 딛고 서라. 하이데거는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현존재로 살아가라.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르트르는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결국 변화는 기회다. 철학자들은 모두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다. 변화는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선다.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 변화를 이해하고 나만의 길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방법.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변화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철학자들은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왔다. 단순함에서 안정감을 찾다. 에피쿠로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행복과 평온을 찾는 방법으로 단순함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적은 것으로 만족할 때 온다.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려 하면 우리는 끝없는 소비와 경쟁에 지친다. 에피쿠로스는 변화를 쫓기보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단순함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기준에 맞추려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 변화는 발전의 과정이다. 헤겔은 변화 자체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은 대립과 통합을 통해 발전한다. 세상의 변화는 종종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든 변화가 현재 대립 새로운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직업 환경이 빠르게 변할 때 그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확장할 기회로 볼 수 있다. 헤겔은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 질문으로 나를 단단히 세우다. 소크라테스는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삶의 중심을 찾으라고 했다. 변화가 빠를수록 우리는 더 자주 질문해야 한다.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질문은 단순한 대답을 넘어 스스로를 점검하고 삶의 기준을 되돌아보는 힘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질문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변화 속에서 나를 지키는 5가지 방법.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단순함을 유지하라. 에피쿠로스처럼 단순한 삶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라. 복잡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보라. 헤겔이 말했듯이 변화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워라. 질문하라.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 현재를 살아라. 하이데거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라. 변화와 나의 조화. 결국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제 질문해보자. 나는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